다들 경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자산 뭐 증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많이들 하려고 하는 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이제 단타를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으로 한 번 단타해서 5천에서 뭐 6천 뭐 이렇게 해서 또 단타해서 한 1억 이렇게 불리는 거를 많이들 이제 좀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행동들을 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 투자를 그렇게까지 추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단타 투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보유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단타를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액이 생각보다 쭉쭉쭉 늘어나는 이 생각 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 특성이 뭐냐면은 이게 오래 못 가요. 예. 오래 못 갑니다. 예.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단타 투자 해가지고 부자 되신 분 있으면은 저 좀 소개시켜 달라고. 예. 근데 제가 단타 투자해서 소위 말하는 부자 되신 분도 못 봤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자 개념은 그래도 뭐 강남 아파트 자가 정도는 부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뭐 서초동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제 친구들 부모님들 중에 단타 투자로 부자 되신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제가 15년을 거주를 했거든요. 15년을. 15년을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자가로 사시는 분들 중에 단타 투자로 부자가 된 분이 없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상 단타 투자로 부자가 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 본인의 사업, 본인의 뭐 직장, 뭐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자산을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이런 좋은 아파트에 자가를 하셨어요. 현금 흐름이랑 자산 증식이랑 이걸 같이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 없고 될 때까지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예. 예전에 제 그 친구 사례 드리면은 제가 한 4학년인가 5학년 때까지 집이 되게 못 살았어요. 예,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이제 되게 못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하던 사업이 되게 잘 되셔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좋은 고급 빌라로 이사를 왔어요. 저는 이제 아파트를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되게 고급 빌라로 갔는데 저는 되게 그렇게 큰 집도 되게 처음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50평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핸드폰 관련 사업을 꾸준히 했는데 계속 안 됐대요. 계속. 예,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90년대 되면서 약간 국민형 보급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게 갑자기 빵빵 터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게 행운은 아닌 게 그 전부터 계속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한 번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급 빌라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건물도 있다고 하더라고. 뭐 자산이 한 몇백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아직도 자가거든요. 예, 되게 그 이름만 되면 좋은 아파트 자가를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내는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사업이나 본인의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월급이 좀 꾸준하잖아요. 그럼 자산을 좀 꾸준히 매수를 할 수 있지만은 사업이라는 거는 약간 롤러코스터 같거든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공감 되실 거예요. 그럼 사업이 잘 될 때 뭔가 자산 같은 걸로 해서 파킹을 해놔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일단은 내가 소비를 많이 늘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소비를 많이 늘리지 말라고 해요. 돈 번다고 돈 많이 쓰지 말고 그럼 돈 못 벌면 그때가 문제예요 또. 소비는 늘릴 수는 있는데 줄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단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이게 단타가 몇 번 하다 보면 좀 꼬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예로 들면은 자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명도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프로세스죠. 자 근데 낙찰이 돼서 명도를 했는데 집주인이 있든 임차인이 있든 금방 나갔어요. 자 인테리어를 했는데 매도가 의외로 빨리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명도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안 나간대요. 그래서 막 강제 집행까지 갔어.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를 해서 매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아파트 1년에 2개 하기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진짜 많아요. 3개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자금이 회수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매를 소위 말해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그거 몇 번 하다가 한두 번 꼬이잖아요. 그러면은 현타와서 못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를 그렇게 추천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지만은 뭐 지분 경매나 이런 거는 약간 단타 목적이니까 그냥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저도 그러고 있어요. 현금 흐름 제 열심히 제 개인 사업하고 뭐 하면서 저는 자산이 오를 만한 자산을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꾸준히. 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서초동에서 한 15년 살면서 느꼈던 점은 그리고 제 친구들 부모님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냥 본인들의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직장을 다니면서 꾸준히 저축을 하면서 자산을 매수하셨고 지금 건물 한 개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본인의 자가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제 친구들 부모님 중에서도 아파트만 덜렁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현금으로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되게 난감한 상황인 거죠. 아파트는 누가 봐도 되게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살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부족해.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면 그 지역에 거의 한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지역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친구 부모님들 사례 보면은 지금 어 본인의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은퇴를 했는데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현금 흐름이 나오신 분도 있지만은 그냥 집만 덜렁 있어가지고 그냥 뭐 연금 같은 거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60, 70 넘어서도 그 안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저는 이제 젊으니까 이제 사업을 하고 현금 흐름도 만들고 자산도 계속 모으고 있지만은 저도 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친구 부모님들 나이 세대라든가 그 세대가 오면은 저도 이제 나이에 맞게 계속 준비를 하려고 미리 공부도 하고 있고 이제 대안으로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면은 저도 뭐 월세라든가 물론 이제 제가 월세를 예전에 좀 몇 년 받았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월세를 받는 게 없어요. 제가 굳이 월세가 필요한 나이대는 아니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좀 자산 증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단타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근데 저는 단타로 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신 분을 사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이신 분들 정도 뭐 강남 아파트 자가 사시는 분들 중에 단타로 자산 증식이 되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소액으로 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직장도 다니고 내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자산이 좀 오를 만한 거 계속 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토지 투자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제가 불과 한 3년 전에 샀던 토지 중에서도 토지 가격이 한 2배 정도 오른 것도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내가 그런 보는 눈을 계속 키우면서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이게 하나가 꼬이면은 되게 무리를 하게 되고 조급해지거든요. 결론적으로 조급증이 문제예요. 그럼 조급하지 않으려면은 돈이 나오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돈이 나오는 것도 월급 말고도 다른 거 한두 개 정도 저는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추천하지만은 그걸 만들면서 또 그 돈으로 자산을 사고 모으고 모이고 그럼 3년 뒤 5년 뒤에는 확실히 뭔가 좋아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당장에 몇 달 안에 얼마를 불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불린 사례를 제가 가져오라고 하면 못 가져와요. 왜냐면은 그런 불린 사례가 없거든요. 예. 당장에 한두 번은 있겠죠. 근데 2년, 3년, 5년 해서 불린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부동산을 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소액으로 뭐 지분 같은 걸 하시던가 아니면은 현금 흐름을 좀 만드시면서 그 돈이 있으시면 괜찮을 자산을 모아가세요. 예. 장기 보유해서 망하신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제가 살았던 아파트도 뭐 레미안 퍼스티지 재건축 되기 전에 살았지만은 그때도 주위에서 이제 반포 쪽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랑 지금 이제 원밸리가 있지만은 양옆에 자이랑 퍼스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고속터미널을 그렇게 버스 많이 다니고 공기 안 좋은데 그런 데가 뭐가 좋냐고 해서 안 사신 분도 있어요. 제 그때 당시에. 근데 누군가는 거기가 재건축이 되면 더 좋아질 동네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니까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조건에 맞게 내가 보유를 했으면은 뭐 시세 차익은 뭐 말해 뭐합니까? 예. 근데 그때도 비싸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비싸잖아요. 앞으로 더 비싸질지 더 좋아질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은 저는 좋은 자산을 앞으로 더
좋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으시면은 과거 사례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세요. 예. 여기가 앞으로 뜬다. 저는 이 생각보다는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괜찮은 곳들을 찾아서 그런 곳을 찾아서 그냥 보유를 하는 게 앞으로도 꾸준히 롱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이신문도 거의 한 18년 정도 읽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10대 때는 좋은 동네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아직은 좋은 동네 사는 친구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 부모님 얘기를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니까 저도 조금 그런 갈 길을 방향성을 정하고 싶어서 물론 밖에서 만나는 분들도 중에서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 그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저한테는 교과서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듣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좀 모임 이런 거 많이 나가셨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들으면서 좀 저도 방향성을 계속 잡으면서 롱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단타 쪽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한두 번은 괜찮지만은 그게 롱런하기 좀 힘든 구조여서 그리고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단타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뭐 3천, 5천, 6, 뭐 8천, 1억, 1억 5천, 2억, 3억 꾸준히 자산이 올리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아니면 비법을 배우세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꾸준히 소액으로 행동을 해라. 네, 저는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큰 실패를 안 할 확률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큰 성공도 중요하죠. 근데 큰 성공은 저는 플러스 알파로 약간의 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내가 노력을 해야 운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하루하루 꾸준히 롱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원하시는 목표를 좀 정하셔서 네, 현실감 있는 목표를 정하셔서 좀 하루하루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